외교부를 2011년에 한 1년 6개월 정도 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외교부 바로 옆에 정부 청사 본관의 6층, 7층에 있는 곳이 혹시 어딘지 아시는지요? 네, 없는 거로 간주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통일부입니다. 예, 통일부를 출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통일부에서 오느라고 원래는 2시까지 와야 되는데 2시 반에 오는 결례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통일부를 또 말씀을 드린 건 남북 관계에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또 드렸던 말씀이고요. 하지만 오늘 저는 일단 국립외교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한국과 일본이라는 외교적인 좀 맥락으로 말씀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예. 일단 근데 도대체 제가 누구길래 오늘 바빠 죽겠는데 이제 뭐 비도 내리고 해서 날도 더운데 왜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뭐 저야 뭐 이제 우리 소장님처럼 뭐 명함 하나만으로 모든 게 설명이 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뭐 예. 코리아 중앙데일리라고 굉장히 훌륭한 예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저 영어 신문이 있는데 예 그 뉴욕 타임즈가 전 세계판으로 발행하는 신문의 이름이 인터내셔널 뉴욕 타임스입니다. 거기랑 같이 공동 발행을 하고 있고요. 2001년에 입사를 해서 뭐 청와대 출입도 했고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저는 해외 경험이 당시 전무했습니다. 영어 신문 기자가 해외여행 비행기를 처음 탄 게 제가 입사 후 첫 휴가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예 뭐 좀 이제 어떤 모 선배는 뭐 맨땅에 헤딩도 이런 헤딩이 어딨냐 해서 저를 뽑는 거를 반대하신 선배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래도 8년 동안 나름대로는 잘 버티면서 또 즐거운 경험도 많이 하고 뭐 외국인 에디터들과 싸우기도 하고 같이 뭐 폭탄주도 마시고 하면서 예 좀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이제 중앙일보로 이동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외교부도 출입을 했고, 예, 지금은 이제 예, 그 통일부를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영어 신문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을 살려서 좀 한국인에 대해서 한국인이 돼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좀 관점을 뭐 이제 살려가지고 이제 컬럼을 한번 써보면 어떻겠냐라는 뭐 제의를 저희 감사하게도 해주셔서 3주에 한 번씩 연재를 해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1년이 됩니다. 이제 조금 또 마지막으로는 평창 겨울올림픽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거 아시죠? 그 유치를 우리나라가 3번이나 실패를 했었거든요. 2번이나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3번째 이제 삼수 끝에 드디어 낙이 왔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유치전을 전담을 해서 좀 취재를 하는 기회를 또 누렸는데 뭐 그때 인연으로 좀 자랑질해서 죄송합니다. 그 런던 올림픽에 2012년에 이제 정말 성대하게 열렸었는데 거기 성화를 봉송하는 또 영광을 이렇게 누렸습니다. 당시의 모습인데요. 2012년 7월 17일 제헌절이었죠. 그래서 헤이스팅스라는 굉장히 작은 소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그 뭐 하는 영광을 누렸는데 저는 저 성화를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청구서가 오더라고요. 140파운드. 네. 우리 돈으로 거의 20만 원 정도 하는데 남편 카드로 긁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시금 주제로 돌아가서 왜 여기에서 저 전수지라는 기자가 한일 관계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제 얘기를 할까? 근데 제가 좀 굳이 여러 가지 원래는 남북 관계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외교원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외교에 좀 관심이 더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미래 외교관 아까 이제 26살 질문하신 분을 포함해서 외교관을 꿈꾸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미 외교관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근데 이제 그렇다면 한일 관계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한일 관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도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뭐 대사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뭐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국을 둘러싼 가장 큰 외교적인 과제는 그러니까 당국자들이 아닌 저희 기자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3가지입니다. 한일 관계가 가장 큰 골칫거리고 2번째는 만만치 않게 남북 관계죠. 그리고 3번째는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헤게모니라고 제가 뭐 잘난 척하는 말 써놨지만 어쨌든 누가 더 이제 제 상대를 견제하고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이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원래는 이제 한일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22일 이런 기사를 쓰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갑자기 저희 업계 용어로 야마라고 하는데요. 그 글의 포인트, 글의 주제가 확 바뀌었죠. 근데 그러면서 저는 또 이제 우리나라 외교력의 어떤 파워가, 외교력의 파워라고 하면 좀 중언부언이죠. 외교의 그 힘을 실감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죠. 이런 사진을 만들고 이 두 정상이 각국의 주재하는 각국 대사관에 가서 직접 이렇게 연설을 했다는 건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워커홀릭이라고 아까 표현하셨지만 이제 그 윤병세 장관 및 그 수많은 그 외교관들이 정말 한 석 달 정도 밤을 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저희들은 그 결과로 그렇게 기사를 쓸 수가 있었고요. 굉장히 이날 저 리셉션이 한 오후 7시인가 그랬었어요. 총장님도 가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7시에 행사를 하는 거를 저희 기자들은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7시에 행사를 하면 7시에 행사가 그러니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 행사를 지켜보면서 저희가 업계 용어로 판을 내린다고 하는데 기사 마감을 하는 걸, 기사 마감이 저희가 8시 20분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사마다 다른데 그러면 정말 미친 듯이 그 행사장에서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은 나라는 포스를 막 풍기면서 노트북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한국 외교가 물론 일본 외교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했을 때 이런 일면을 낼 수 있었던 거는 한국 외교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국하고 일본 하면 저는 사실 저의 그 정말 크나큰 낙이 요 아이를 보는 건데요. 그 추성훈 씨가 원래 이름은 아키야마죠. 그 제1교포고 그 원래 상당히 좀 이렇게 뜨기 전에 그 속된 말로 뜨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유도 대표 선수로 이제 한번 됐다가 이렇게 태극마크를 강제로 떼고 좀 눈물을 젖은 뭐 이제 광고가 있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렇게 좀 요즘에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고 또 이렇게 따님도 너무 예쁘고 그런 게 저는 그게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이게 가깝고도 먼 이웃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가깝다는 거에 좀 방점을 좀 찍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좀 싶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허락을 받고 이제 올린 사진인데 제 페이스북 친구분이세요. 근데 부부인데 한국인과 일본인 부부입니다. 혹시 어떤 분이 일본인인 것 같으세요? 남자분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예, 한 절반 정도 드셨네요. 그럼 나머지 분들이 여자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남자분이 일본인이 맞습니다. 예, 다케이코 카이라는 분이고요. 그 일본의 그 유수의 그 한 언론사에서 신문사에서 이제 그 외교 관련 글을 쓰고 있는 기자입니다. 그리고 저 아리따운 여성분이 이제 우리나라 분이시고요. 그 국악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취재를 하러 가셨다가 그 자리에서 좀 이렇게 러브러브 모드가 되셔가지고 약간 반대도 있었다고 해요. 여성분 집안에서 하필이면 일본 남자랑 결혼을 하느냐. 그런데 지금은 만인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행복한 부부로 살고 계십니다. 사진은 허락받고 올렸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약간 한국하고 일본하고 닮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왼쪽은 누구죠? 정우성 씨죠. 근데 오른쪽은 잘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 후쿠야마 마사루라고 둘이 정말 닮은 꼴이라고 해서 많이 나옵니다. 뭐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을 좋아해서 일부러 올렸다는 말씀은 비밀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진지하게 현실이죠. 물론 뭐 왼쪽 사진은 실제로 있었다는데 여기 제가 좀 너무 이렇게 섬뜩할 수 있어서 일부러 작게 배치를 했는데 저 위에 보시면 칼이 있어요. 칼이 있고 이제 그 저 안경을 쓰신 여성분이 이렇게 보면 저희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 보이시죠? 어떤 때였냐면 제가 정확한 연도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아직 못한 상태고요. 한 2005, 6년 경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독도 문제가 아니나 다를까 또 불거졌을 때 정말 이제 독도를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많은 분들이 모이셨어요. 근데 시위를 하시면서 손가락을 자르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았었던 그런 시위 장면이었고
그리고 오른쪽은 또 별도의 시위인데 이제 요거는 한 그로부터 한 2, 3년 정도 후에 역시 독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의 국기를 저렇게 불태우고, 예, 아마 당시 총리의 그 얼굴을 이렇게 인형으로 만들어서 화형식도 하고 그랬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근데 물론 문제를 제공하는 건 항상 일본 쪽이지만 약간 이런 사진들이 보도가 되잖아요, 일본에도. 그러면 굉장히 오히려 이제 좀 일본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딱 신문을 보는데 한 3년 정도에 이런 사진이 있는 거 보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죠. 예, 참 여러 가지로 악순환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한일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뭐 풀려는 열쇠를 뭐 이렇게 뭐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러니까 서로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가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 관계 때문에 학자분들도 많이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미국 학자 중에 그 알렉시스 더든이라는 이제 학자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아마 그 미국의 역사학자들 118명이 다 모여서 다 모인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뜻을 모아서 서한을 썼습니다. 아베 총리에게 과거사를 직시하고 이렇게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요지였는데 그거를 주도한 여성 역사학자입니다. 미국에. 그 지금은 코네티컷대에서 역사 사학과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분을 최근에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이제 한일 관계가 그분은 일본어도 정말 잘합니다. 일본어로 강의를 할 정도로. 그래서 지1파이자 지1파인 분인데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한일 관계가 정말 너무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당신은 좀 생각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일단 너네들은 그러니까 그 유라고 표현했으니까 제가 그냥 편의상 너네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한국, 일본 너네들 다 서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야.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정말 다른 구석이 많은 그런 나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은 일본에서도 한 3년 정도 거주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에서 모 대학에 이제 교환 교수로 이제 올 거를 준비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한국이랑 일본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그러면서 서로 너무 미워하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미워만 하는 그런 게 가장 문제인 것 같다라고 이제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다른 듯하면서 틀린 게 한국과 일본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왜 약간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다르다랑 틀리다라는 말을 조금 우리가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거랑 틀려. 라고 하는 거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내 거랑 다르다라는 건데 다른 거랑 틀리다를 이렇게 그 동의어처럼 쓰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틀린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뭐 다시 한일 관계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닮았으면서도 다른데 이건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대표적 차이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차이와 차별이 다르듯이 뭐 차별과 구별도 다릅니다. 근데 한국과 일본을 대표적으로 구별을 짓는 어떤 차이점이 저는 젓가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 기자들이 우리는 아베 총리의 욕을 아사히 맥주를 마시고 이자카야에서 한다라고 하는 농담을 가끔 하는데 이자카야 가보면 항상 일본식으로 제대로 하는 집에 가보면 삼나무 젓가락을 가로로 놓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도 그렇고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아니면 쇠젓가락 같은 거를 우리는 이렇게 세로로 놓죠. 근데 예절도 보면 이렇게 다르고 이제 그 조금 굉장히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대사관 분인데 그 한국에 굉장히 애정이 깊으세요. 한국어를 저보다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약간 일본 학자한테 들었는데 그 한국에서는 쇠젓가락을 사용하는 이유가 워낙 옛날부터 침입을 많이 받아서 언제든지 그러니까 피난을 가는 거죠. 그래야 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쇠젓가락을 사용을 하게 된 거가 아닌가라는 연구를 한 학자가 있대요. 예, 뭐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일본과 같은 경우는 가로로 놓는 것도 가로로 놓지만 가족끼리도 젓가락을 섞어서 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정에서. 근데 저는 좀 유난을 떠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뭐 그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워낙 뭐 위생적인 그런 뭐 이렇게 관념도 조금 다르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전 요거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일본에서는 해적가루가 절대로 쓰면 안 된대요. 왜냐면 상가집에서만 쓴다고 하네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니케이는 이제 니혼 게이자이 그 일본 경제신문인데요. 그 함께 한국, 일본 각국의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식 조사라는 걸 합니다. 설문조사인데 한일 관계에 대해서 평가를 좀 부탁을 하니까 올해 결과입니다. 이게 괄호 안에 게 그 2010년 당시고요. 한국은 좋다라고 하는 게 3.7, 일본은 5. 근데 보시면 24.2에서 줄어든 이게 단위가 100입니다. 좋다고 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3.7명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뭐 나쁘다는 78.5인 거죠. 굉장히 실제로 나쁜 거죠. 근데 아마 요 결과가 그 지난 22일을 기점으로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관련해서 이렇게 나중에 찾아보셔도 뭐 리포트 쓰시거나 그런데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뭐 상대국에 대한 감정 같은 거가 보시면 나쁜 감정이 한국은 그러니까 보면 39.4로 제일 높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느 쪽도 아니다가 54%로 제일 높습니다. 제가 일본 학자분들을 만나보면 저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위험하냐? 아까 같이 일장기를 불태우는, 그러니까 일장기가 아닙니다. 일본 국기를 불태우는 사진이 실리면 저 54가 다 나쁜 거로 간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유념을 해야 될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뭐 이제 희망은 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젊기 때문에 이거를 써놓은 거는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 그 김현기 그 기자라고 저희 대선배가 계신데 그 원래 특파원은 한 번 부임을 하면 하기도 어렵지만 한 번 하면 3년이 대부분 맥시멈입니다. 그 이상을 안 하는데 이분은 12년을 하셨어요. 너무 잘하셔서. 그래서 그 도쿄 특파원을 12년간 하셨는데 바로 다음에 서울로 귀임을 하신 게 아니라 워싱턴 특파원으로 더 이제 어떻게 보면 특파원 중에 꽃은 워싱턴 특파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옮기신 대선배인데 선배가 마지막 그 특파원 칼럼을 제목을 사요나라 일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적으셨어요. 빨간 부분 보시면 상대방 국가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던 건 양국 모두 20대가 유일했다. 그리고 이거는 문화와 청소년 교류의 힘이다. 저는 정말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한파 일본인들이 소수이긴 하지만 나름 일본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과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된다. 대표적인 분이 와카미야 요시부미라고 이제 뭐 아사히 신문의 전 주필이신데요. 참고로 아사히 신문은 주필 자리를 항상 두지 않습니다. 주필감이라고 평가가 되고 인정을 받는 분만 주필로 합니다. 그래서 한 10년에 한 2명 정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한 번 하시면 오래 하시고,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그만두셨습니다. 은퇴하시고 지금 동서대학교 특임 교수,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지금 특임 교수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러니까 이분의 요지는 그거였어요. 사실 너무 이렇게 우리를 미워만 하면 아니 미움을 당하는 입장도 너무 지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남녀 관계를 조금 이제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건 제가 기사에는 쓰지 못했지만 아무리 남자친구가 잘못을 하고 정말 잘못을 너무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그걸 가지고서 막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막 계속해서 막 이렇게 저희 업계 이런 거 쪼면 아이고 좀 사과하고 싶은 마음도 좀 사라지는 것 같고 뭐좀 이런 관계를 끝내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건 뭐 남자 여자 바꿔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문제는 남자랑 여자는 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국가는 이사를 못 가죠. 우리는 헤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잘 살아야 하는 거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그 세상에 하나뿐인 꽃이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일본 가요인데요. 그 스마비라고 혹시 일본 조금 문화에 관심 있는 분이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스마비 이제 40 이렇게 아이돌이라고 썼는데 40대예요 이제. 20세 정도에 이제 데뷔를 해서 20년간 사랑을 받고 있는 좀 그런 그룹인데 거기 이 그룹이 히트시킨 노래 중에 가사가 요겁니다. 저는 이거는 한일 관계에도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넘버원이 되지 않아도 좋고 서로가 사이좋게 서로의 그 특징을 인정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